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입찰하실 때 입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낙찰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같은 날 입찰하는 아파트 물건이라고 했을 때 경쟁이 보통 아파트가 조금 더 치열하니까 다른 부동산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날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5개 입찰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를 뭐 투자금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뭐 한 2억대 있는 아파트 보통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억대 있는 아파트가 5개 중에 2개라고 했을 때 그 2개 중에 입지가 조금 더 좋고 거래가 활발한 거, 그러면은 당연히 A 아파트가 만약 그랬다고 했을 때 당연히 A 아파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세를 물어보고 입찰하려고 하겠죠. 근데 반면에 B 아파트는 입지가 조금 떨어져요. 거래도 약간 조금 적어요. 그래서 매도나 월세나 전세가 막 A 아파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A 아파트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시세 조사하기도 쉽겠죠. 거래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이게 잘못되더라도 뭐 안 되면 팔면 돼 하고 좀 안전한 물건이라고 인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2억대 금액대 라인은 경쟁률 자체가 조금 높아요. 원래 기존 1억대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왜냐면 투자금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눈독을 들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2억대 아파트 낙찰받아서 뭐 월세나 뭐 전세 세팅하면은 거의 실제 투자금이 2천만 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하면 2천만 원 이상만 싸게 받으면 그냥 세전 수익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100% 이상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인데 방금 A와 B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선택지를 A로 우리가 똑같이 둬야 되냐 질문을 하셨을 때는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한번 해서 당시에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관심 물건 해놨는데 그때 8월 16일이었네요. 2개가 한꺼번에 이제 입찰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2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위에 첫 번째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5단지 이게 한 30평 정도 되는 평수였거든요. 이게 당시에 호가가 같은 동에 2억 6천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경쟁 자체가 조금 셀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시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2억 5,500에서 한 2억 6천 정도로 생각을 하고 봤던 건데,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딱 제가 그 얘기 드리는 항상 아파트 단지, 구축 아파트 단지, 이거 마을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데들이 있어요. 완전 오래된 신도시 같은 느낌. 되게 미니멀한 신도시 같은 느낌. 공원 하나 끼고 있고 초, 중, 고 근처에 다 있고 여기 상권 다 분포되어 있는 곳, 여기 근처에. 그래서 되게 가성비 있게 살기 좋은 구축 아파트 단지죠. 진짜 마을이죠. 여기 보면 병원이랑 뭐 IC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도로공사 뭐 이런 일자리 같은 것도 주변에 다 몰려 있고, 보통 이런데 시청이나 구청들이 가까이 또 위치해 있고 뭐 그런 것들,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여 있고 그런 느낌의 아파트 오래된 단지.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생활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꾸준한 수요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상승기 하락기 할 것 없이 금액은 조금 낮춰져서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딱 봤을 때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크게 물리지도 않을 것 같고 크게 리스크가 좀 덜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제 다 이걸 많이 본 거예요, 그날. 그래서 조회수나 이런 걸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소장님들이 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도 많이 왔다 하고 예감이 딱 왔죠. 이거는 입찰해도 크게 의미가 없겠구나. 저는 아예 이런 거 자체를 입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요거였어요. 동구 쪽에 있는 남대전 이편한 아파트인데, 이게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연식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10년 조금 넘었는데 위치가 조금 떨어지죠. 주변에 아까 그런 것처럼 입지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뭐 1000세대 되는 거 이런 거 근처에 다 있긴 하지만 7, 800 넘는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앞에 상권이 뭐 좋냐 뭐 편리하냐 했을 때 앞에 봤던 것보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냥 딱 이렇게만 봤을 때 맞죠? 외곽 느낌도 좀 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구 안에서 조금 외곽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는 거래가 나름 수월하게 되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가에 거래가 되고, 전화나 저희가 이제 그 임장을 했을 때 좀 수요는 있다. 조금 더 마진을 높게 잡으면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정도의 수요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겠죠.
남들은 이거 보면 딱 두 개 중에 무조건 앞에 걸 선택하고 끝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요거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차라리 마진을 좀 키워서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전략으로 법원 당일에 이제 계획을 변경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2억 7,500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보면 앞에 거는 지금 제가 아까 호가가 2억 6천에 나와 있었다 했는데 2억 5,530명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세에 바닥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아쉽지가 않았어요. 이걸 포기하고 나서. 왜 이게 먼저 입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야, 포기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때 법원에 있었을 때 되게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이셨는데 아마 실수요자였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경쟁이 셌고 2순위라고 하더라도 2억 5천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포기하길 잘했다. 두 번째 저희는 2명 들어왔고 2억 7,500에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좋았던 게 지금 시세가 그때 당시에 3억에서 3억 1천 정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진이 2,500에서 3,500.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한 3억 1,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월세 세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을 한 4천 언더, 4천 요 비스무리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진으로 따지면 3천에서 4천 정도는 차익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좀 꿀팁을 하나 드려봤고요. 요거 비슷한 게 이게 서울에 저희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하고 법원에 갔을 때 이제 모의 입찰을 하러 가요. 그럼 그때 이제 갔던 건데 저번 달 1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의 아파트밖에 그날 낙찰이 안 됐는데 법원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모의 입찰했던 거는 요거예요. 봉촌동 낙성대 현대아파트. 그래서 요거를 모의 입찰을 했었는데 시세가 한 7억 초중반 정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걸 많이 들어왔겠구나. 시세보다 되게 저렴하게 그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몰랐던 게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팍. 여기에 27명이 들어왔다고요. 이거 시세가 한 36억 정도 봤었거든요. 강조망이 나오네. 그래서 한 1억 몇천 싸게 샀지만 27명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다 몰렸던 날이었는데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모의 입찰했던 거는 한 명 들어왔어요. 이분이 유유히 그냥 낙찰받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 정도 되는 시세인데 거래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세대수도 적고 꺼려했지만 제가 이걸 실제 임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되게 수요가 조금 있다. 물론 이제 전월세 얘기긴 합니다만 그 매매가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여기 근처에서는 서울대랑 되게 가까워서 서울대에 근무하시는 뭐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여기 거주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 수요가 꽤나 있지만 이제 세대수가 적고 거래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했던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단독 입찰로 거의 1억 넘게 싸게 받아간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입지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파트로 낙찰 받으려면 사실 경매로는 큰 메리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지는 진짜 싸게 사도 뭐 이런 30 몇 억짜리 보통 뭐 프로 이상도 더 싸게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입지가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차익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한 거였는데 이게 금액대가 더 낮아지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억짜리인데 누구나 다 좋다고 해. 그러면 거의 한 2억 9천, 2억 9천 5백 이렇게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A급지, 너무 수요가 좋고 거래가 활발한 거는 경매로 부동산 분위기가 진짜 침체장이 아니면은 싸게 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략을 반대로 해서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진을 조금 키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또 보여드렸고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에 이제 낙찰된 건데요. 이게 이제 같은 날 아파트가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청학동 신용도 롯데 낙천대 아파트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있죠. 이게 같은 날이거든요. 1월 4일 낙찰된 건데 평수가 다르잖아요. 평수가 다른데 여기서 이제 또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 게 24평이 나왔고 34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4평을 보면 이게 2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10월달, 9월달, 8월달에도 분위기가 부산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 정도 됐다는 거는 거래가 꽤 되는 겁니다. 500세대 이상인데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평 거래가 이 정도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또 리스크가 되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아까도 본 것처럼 1억 3,300, 그러니까 5명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 물건인 거고, 반대로 내려와서 34평을 보면은 1명 들어왔죠. 이게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 합니다. 바다 조망이 나오는 호실이거든요. 층수도 좋고. 그래서 이분은 혼자 거의 3,500만 원 마진을 남기고 혼자 들어왔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한 시세가 한 1억 5천 저층이거든요. 5,500 정도 돼요. 뭐 나쁘지 않은데 2천 정도 차익을 남겼지만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마진이 조금 더 적고 경쟁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방금 큰 평수까지도 커버가 가능한다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작은 거 말고 조금 더 큰 거에서 마진을 확실히 키우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전략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낙찰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도 금액대에 따라서 당연히 경쟁자가 달라집니다. 금액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자가 많고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요. 금액대가 조금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했을 때 입찰할 때, 입찰하는 날 내가 경쟁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낙찰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꿀팁이라는 걸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뭐 입지나 같은 아파트거나 비슷한 단지에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좋아. 그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층수가 떨어지거나 방향이 조금 더 덜 좋은 거, 거래가 조금 덜 되는 거, 아예 안 되는 거 말고요. 덜 되는 것들을 마진을 키워서 낙찰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 아파트 경쟁을 조금 피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조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시면 낙찰 확률을 조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대 아파트가 한 3개, 4개 오는 날은 진짜 좋아요. 거기서 이제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조금 덜 좋은 거 4개가 나오면 3개까지 나와도 완전 땡큐고요. 4개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날은 거의 낙찰 받는 확률이 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완전 메인 A만 안 하고 B, C, D 중에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면 거기서 그냥 고르면 되거든요. 그런 걸로 제가 낙찰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운 좋게 그런 경매가 많이 나와주고 그날에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지를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이제 밝았죠? 그래서 일주일이 또 금방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올해도 또 아마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셨던 거 연초에, 작년 연말에 세웠던 거를 꼭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길 바라면서요. 2024년 부동산 공부, 경매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같이 열심히 한번 성과 만들어 보는 한 해로 마무리해 보시죠. 부비게이터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